예, 반갑습니다. 이번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과연 여당, 민주당 후보들이 문재인을 밟고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산과 서울 모두 20%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당 후보들은 현 정권을 어떤 형태로든지 비판하면서 차별화를 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이유는 10여 년 전에 민주당은 아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망하게 된 것이 노무현 정권 당시에 민주당의 분열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민주당이 가장 강조한 것은 원팀이었습니다. 분열하면 망한다. 그것을 지켜왔는데 이번에 그것이 무너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박영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적인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중심이 돼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시작은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도 애매한 입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가기는 하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의 정권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될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청와대는 조금 전에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했습니다. 그동안 그 많은 실패에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 기어이 경질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선거 때문에 지금 며칠 전에 터진 그 김상조가 지난해에 그 임대차 3법을 시행되기 전에 임대차 3법은 지금 그 전세값 인하를 5% 이상 못 올리도록 묶은 것 아닙니까? 그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그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바로 직전에 자신이 전세를 준 그 아파트 전세값을 13%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결국 김상조를 오늘 경질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에 가장 지금 먼저 나설 수밖에 없는 사람은 역시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이죠. 박영선은 이랬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뭐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이내로 조정하는 등 또 재개발, 재건축을 푸는 등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겠다.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차별화를 두겠다. 이런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재인 정권이 뭘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비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깨문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 박영선은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자리에서 이 지원금 부분을 공조를 하기로 했었죠.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원금 부분만 협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조율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재명도 문재인 정권과 거리를 두는 이런 말을 어제 SNS에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뿌리 깊은 기득권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침없는 개혁의 길뿐이다. 이렇게 하고 최근 국민들 마음이 심상치 않다. 개혁 성공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은연중에 그 뜻은 문재인 정권이 4년 전에 출발할 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기득권을 깨부시고 개혁을 하겠다는 그게 지난 4년 동안 좀 잘못됐다. 지금 다시 고삐를 잡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문 정권과 차별화는 두는데 가장 두루뭉술하게 대깨문들을 건드리지 않는, 자극하지 않는 그런 말을 올린 겁니다. 지금 심각하다 분위기는. 근데 문제는 대깨문은 자극해서는 안 된다. 문 정권은 아직 자극해서는 안 된다. 이 수준입니다. 박영선과 조율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박영선 못지않게 가장 마음이 급한 사람이 이재명일 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지금 여권의 문정권의 지지율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여권은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도 같이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자신을, 소위 이재명과 박영선은 모두 비문 또는 반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을 비토하던 친문들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영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듯이 그 부분은 좋은데 이제 전체 지지율이 망가지고 있어서 차별화는 줘야겠는데 문정권과 아직까지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조국도 같이 했습니다. 조국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투기에 격분한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왔고 이를 조장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탓이라고 겸허히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과격할 정도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급속히 실시해야 한다. 외양간은 빨리 고쳐야 한다. 이랬습니다. 조국은. 조국도 애매하죠.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문정권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정권이 크게 잘못한 건 아니고 부동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 많은 잘못들은 지금 더 문제가 있는 곳은 야권 쪽에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되풀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읍소 작전을 펼치고 나섰는데 뭘 반성하느냐? 누가 도대체 뭘 반성하고 뭘 고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쩔 수 없이 대답이 부동산 문제만으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치는 이 부동산 문제만으로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종민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봤다는 분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 여당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였다. 그동안 우리는 할 일은 했다는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다.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줬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 양향자 최고위원,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아쉬움과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 등 잘못과 무능에 대해 진솔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읍소 작전이 먹히지 않자 이제 그래 부동산만은 좀 뭐가 좀 잘못됐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건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과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문재인 정부가 잘못은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국정 기조는 잘못된 게 아니다. 개혁을 하는 그 방향은 맞았다. 자신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이 개혁을 다시 더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깨문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읍소 작전을 좀 설득력 있게 펼쳐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가장 겁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분열이거든요. 문재인 등의 칼을 꽂으면 분열은 자명한 것이고 분열은 결국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대선에서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표출된 겁니다. 과연 국민들이 이런 식의 어정쩡한 사과, 읍소 작전을 용서할까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국이가 10여 년 전에 SNS에 올려서 유명한 글이 있죠. 그 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말을 맺을까 합니다. 조국이 한 말입니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고맙습니다.